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다시 저 때의 몸무게로 컴백을 했죠.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네, 다시 돌리는 걸로 하고. 1년 결산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에서 다른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학원이에요. 수학학원인데, 이제 지금은 한창 이제 기말고사 대비한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이랑 수행평가 하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1년에 무슨 얘기를 드릴까, 뭐 학원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건 바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저희가 학원이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저희가 초5부터 해서 이제 고3까지 보통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잘하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수학 관련되고 진학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5가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초등 과정을 마치고 중등 과정 안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그 아이들이 가서 중1이 됐을 때 첫 시험을 2학기 때 볼 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중1 시험 있는 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중2가 첫 시험이라서 저희가 중2 첫 시험을 위해서 도전백이니 중2 첫 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듯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하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결국은 그래서 중등부터 고3까지 다 하고 제가 수리논술도 하고 입시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게 자기주도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왔을 때, 그래서 너 이거 풀어, 모르는 거 알려줘. 이걸로 끝나면 사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변화를 시키는 거는 앞에서 이끄는 선생님의 몫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주도 수학을 하는, 개별 수학을 하는 거는 강사의 자질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준을 어디까지 잡고 얘를 끄는 건지, 그 다음에 얘네들 끌 때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등에 갔을 때 얘네들이 단순히 내신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단순히 센을 풀고 심화를 풀었던 것과 달리 내신을 볼 때 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지, 그럼 그 시험 보는 거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으면 최대한도로 선행을 고등 거를 왜 하는지, 그거를 왜 했을 때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선행을 할 때 중요한 게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쓴 거고, 그렇게 해서 중등에서 최대한 고등 수학을 해서 저희는 목표가 그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터 하지만 중등에 내신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특목자사고는 점수가 중요하지만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중등에 적응했듯이, 이게 고등은 미리 준비를 해서 가서 시험을 딱 첫 스타트를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사실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중등 애들이 고등학교 심화를 끝나고 나면 고기집이라고 고등학교 기출문제집을 중1, 중2부터 풀리는 이유가 그게 자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애들도 알거든요. 이 동네 애들은 알아요. 대신이 빡센 것 같아. 중앙이 빡센 것 같아. 난 가기 싫어. 고등학교 가면 시험이 어렵다는데. 를 직접 본인이 풀고 느껴봐서 이 갭을 메꾸는 노력을 함께 해야, 그럼 고등학교 가면, 이게 진짜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2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이 되면, 분당 지역은 사실 딱 수능 평가원 다 기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누구랑 같이, 어쨌든 같이 힘들게 해서 준비를 해야 가서 2학년 시험을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또 정시 준비가 되고, 정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 힘들면 예를 들어서 논술을 봐야 되면 논술을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까지 고3 수리논술을 하는 것까지 해서 일단은 고3이 올해가 끝났고요. 고3에 이제 모의고사 반이랑 수리논술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애들의 이제 중학교 시험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시험 관련돼서 이제 수행평가도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저희 되게 신속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회중 같은 경우가 수행평가 나올 때 공지가 하루 전날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받아서 만들어서 그날 자습실에서 풀려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 가서 시험 잘 보고, 되게 뻔하지, 어머니도 워낙에 그렇잖아요. 그죠? 적응 잘해서 공부 많이 해서 시험 잘 보고 대학까지.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잠시만요. 목이 타지?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길어지고 있네요. 대학 입시부터 이제 저희가 한 해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학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아직 수능 점수 결과가 안 나왔죠. 안 나와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좀 애매한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은 고3한테 좀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경향이랑 난이도에 따라서 재수생한테 유리한 시험이 있고 고3한테 유리한 시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나오던 평가원 수능 기출이랑 유형이 좀 달라지면 재수생이 유리해요. 왜냐면 고3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경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왔던 평가원 그 문제를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나오는데 재수생 같은 경우는 교과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 했으면 사설이랑 뭐 기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낯선 유형이 나오면 사실 재수생이 유리한 시험이 맞아요. 몇 년 전은 진짜 재수생 판이었고요. 사실은 그 수학 범위가 많을 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저희가 많이 보낼 때, 그때는 분당 애들도 다 자소서 쓰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다 정시로 가려면 재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시험 경향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는 아무튼 제가 이리저리 주요 잘하는 학교를 얘기를 들어봐도 꼭 잘 봐도 한 과목씩 삐뚤어져서 애들이 재수한 애들이 좀 많이 양상될 것 같은 이제 그 재수생이 할 수 있다는 마지막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고3이 올해 애들이 좀 많아요. 그건 아시죠? 황금돼지띠인가? 그래서 재수생이 많이 양상될 거라서 올해 고2에서 고3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많은 재수생들을 마주하실 것 같고 이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랑 달리 이제 시험 경향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게 좀 힘든 점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험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올해 고3은 저희 고3반은 다 대부분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 해 걸로 한 해가 남자 여자가 갈려요. 제가 작년에 고3은 85%가 90% 가까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고3은 거의 100% 가까이 남자였어요. 남자들만 애들 친구 데리고 오고 해서 고3이 모이더니 지금 현 고2는 고3 올라간 애들이죠. 저는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 해 걸려서 하네. 그래서 내년에 고3은 여자들과 함께 보내는데 여자들과 보내는 게 훨씬 사실 더 힘들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남자애들은 그거 안 돼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자애들은 뒤로 가서 이제 보통 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힘든 한 해를 눈치 보면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애들이 사실 좀 편했어요. 몸은 더 힘들어도 또 해달라는 게 많고 늦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곧 수능 점수 나올 거고 이제 순위 논술도 다 그 결과가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당연히 합격을 바라죠.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뭐 의대를 친 애도 있고 뭐 서울대를 친 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자 점수에 맞춰서 인서울 친 애도 있고 다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잘하는 애만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교 입시는 지금 한창 준비 중이죠. 저희 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준비시키는 애가 외대부고랑 국제고랑 민사고랑 외고랑 다 있네. 네. 각자 자소서를 맞춰서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학원을 다니면서 저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자소서는 거의 다 썼고요. 좀 지금 늦게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찍 올 수 있는 애들은 좀 일찍 와서 하고 아니면 밤에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12월 한 20일 정도 된 면접 보고 아마 그 뒤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로 이제 걔네들 지원하는 애들이랑 예를 들면 예비 고일 올라간 애들 저희가 지금 제 반에만 해도 예비 고일 올라간 애가 한 14~15명 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각자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진학 상담을 해서 학교를 정했고 이제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어젠가 이제 12월 달 예비 고일 로드맵을 썼고 그래서 그게 아마 발송이 아마 내일 나갈 건데 학부모님들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1학년 시험 잘 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최대한 선행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예비고일에 대한 책도 냈어요. 그 시험 문제를. 이번엔 좀 바꿨어요. 예전에 분당 강당 기출을 한 40개씩 모았더니 애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완충장치를 뒀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국연합 기출에서 저희가 문제를 뽑아서 약간 시험 볼만하게 한 10회를 만들고 그 다음 분당 기출 놓고 강당 기출은 책 말고 그냥 프린트로 빼놨어요. 할 수 있는 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준비를 시킬 거고요. 결과 어쨌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결과가 진짜 중요하죠. 여기는 결과가 안 좋으면 안 간 게 잘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이 상하겠지만 저도 옛날에 서울 갖고 떨어졌거든요.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어? 우리 와이프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 아빠는 떨어지려고 빌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졸업생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작년 고3이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드려서 작년 실적을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이 졸업생 중에 작년에 졸업생 중에도 제가 다 잘 됐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재수한 애가 있고, 올해 본 애가 있고, 작년에 이제 서울대 간 애가 있고, 이제 간 애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대 간 아이 한 명을 제가 섭외해서 12월 27일 날 오전 10시에 여기서 나는 서울대를 이렇게 갔다라는 의미로 이제 발표를 좀 부탁해서
그 애들 와가지고 좀 듣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좀 괜찮으시면 저 비정성도 와도 되거든요. 그냥 10시에 여기 보내주시면 이제 아마 1시간 안쪽에 있는 강연을 보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게 하면 되게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동기부여 강연 관련해서 애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손을 뗀 게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나는 서울대 이렇게 갔다. 제가 해본 적도 있고, 그때 얘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자다 불려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래, 너는 잘했겠지.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그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가지고 직업의 세계에 대한 동기부여 강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직업을, 제가 좀 제가 팩트폭력이라고 하죠. 제가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그냥 진실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애들이 뭐 동심을 파괴했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예전에 제가 그 수의사 되겠다는 애들 되게 많았는데 수의사가 뭐 하는지 아냐고 그 대부분 니네들이 생각하는 TV에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 지방에서 소 있는 거 가서 똥 막혔다 빼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 학부모님 전화를 받았어요. 애가 집에서 울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저는 동기부여 강연 손을 뗐고 이 졸업생이 하는데 이 졸업생은 언니랑 동생을 제가 둘 다 대학을 보내는 케이스거든요. 언니는 예전에 이제 경기외고에 있다가 와서 제가 그때는 학생부 종합을 해서 그 자소서 써가지고 고대 경영을 갔고 그 동생이 사실 수학을 더 잘한다고 해서 온다 그랬는데 일단 고등수학 끝내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중3 때 와가지고 고3 때까지 했는데 서울대를 정시가 아니라 학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을 진짜 잘 본 거죠. 내신을 진짜 끝까지 제가 내신을 챙겨가지고 어쨌든 해서 간 아이라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챙기고 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신청을 나중에 또 저희가 날리니까 27일인가 그렇거든요. 27일, 10일. 그래서 그거는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게 개별 자기 주도에서는 그 강사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히 그 강사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반 애들이 저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좀 무서워하나? 초등학생 어린 애들은 되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좀 말도 거칠고 좀 애들한테 막말을 많이 하거든요. 넌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특별히 애가 기분이 나쁘거나 해서 하고 그 집을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도 저한테 막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말투나 애한테 애정이 있는 거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를 얻는 건데, 그 신뢰를 얻는 게 저는 어제 좋은 얘기를 하려고 많이 썼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신뢰 얻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강사가 본인이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하면 그건 더 신뢰를 못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울 자리 절 본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 숙제 안 해가도 되나? 뭐 오늘 빠져도 뭐라 안 하나?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를 선을 그어주는 사람, 혼내는 사람한테 더 신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냅두면 본인들도 이따가 생각해요. 내 이러다 인생이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뭐라 하는 사람이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합니다. 사실은. 넌 이러다 안 되고 대학 못 간다는 얘기를 해요. 더 심한 얘기도 합니다. 넌 우간다 가서 물이나 길러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기분 나쁜 분위기에서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네가 그래서 해야 될 걸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신뢰가 된다는데 그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애정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두 번째 그 보여준 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다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저 어제 밤에 이게 사실 수학학원의 원장에 대한 신뢰는 사실 수학 실력도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하지만 제가 수학은 좀 잘 하거든요. 이 얘기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진짜예요. 저희 재원 학번도 있지만 애들이 저 수학 푸는 거 보면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했지? 16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또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강사를 보면서 얘가 나보다 낫지 않으면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나보다 뭐라도 나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문제를 풀 때 얘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자기는 몇십 분 동안 고민한 걸 내가 바로 얘기를 하면 억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랑 나랑 인간이 똑같은데 왜 너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 실력에 대한 신뢰도 신뢰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어려운 걸 풀고 고등학교로 가서 뭘 해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먹히는 거는,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심화 풀거나 수능 보는 애들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 실력으로 어필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중1 애들은 그냥 선생님은 당연한 거고, 오늘 숙제 잘하면 엄마한테 하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따뜻하게 되죠. 힘들지, 같이 이겨내서 앞으로 뭘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보여줘서 먹힌 애들은 좀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신뢰가 있으면 되는데, 그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는, 그래서 제가 빨리 선행을 나가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잘하는 걸 빨리 보여줘야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하죠.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되게 할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개별 진도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1이 때가 돼서 시험 보고 나면 너 중2 때 이거 뭐 해야 되고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고 야 너는 딱 보니까 너는 가서 그냥 외고나 특목 자사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어머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넌 앞으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고1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 돼서 학교 선택해서 과목 찍잖아요. 저희 반 고1들 다 제가 찍었어요. 와서 다 상담해서. 계속 바꾸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찍으라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원방도 제가 그랬죠. 이 찍으라고 애들이 선택할 때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1시에 띡.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생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야 신뢰가 되고 어쨌든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뒤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먹히잖아요. 그죠? 그 먹힌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변화로 이끄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제가, 사실 저는 그 MBTI 아시죠? MBTI에 제가 그 대학 때 들어가서 처음 했을 때 100% F가 나왔거든요. 이 수학학원에 있는 모든 그 이과 T 분들이랑 달리 F가 나와서 제가 되게 감성적인데 아이들은 절대 안 믿어요. 슈퍼 100% 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할 때랑 좀 다른데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건 제가 연말 설명할 때만 약간 감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기 중에 설명하면 저는 그 사실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좀 제가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게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면 곤란한 일인데. 네. 그래서 이 라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내적 친밀감이죠. 내적 친밀감을 쌓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학 그런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당연히 따뜻하게 이 사람이 날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신뢰가 쌓이려면 결국은 결과가 나오긴 해야 돼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뭐 성적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번에 열심히 해서 되게 좋은데 첫 번째 시험을 못 볼 거라든가 예측이라도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갑자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 한 2달을 진짜 열심히 하면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되게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러면 대학도 갈 수 있겠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첫 시험 못 볼 거야. 얘기를 해주고 대신에 못 보고 돌아오면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뒤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 얘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또 갑자기 잘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 이제 사람이 됐어. 이번 시험부터 잘 볼 거야. 그러면 못 보고 오면 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다음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잘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변화가 되는 신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진로나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챙겨준다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는 뭐 수학을 가르치고 시험을 보게 하고 오답을 하고 이건 사실 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마다도 다 러닝 커브가 다르고, 아이들마다뿐만 아니라 과정별로 똑같은 걸 배워도 여기는 힘들어하고 여기는 아닐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를 알아야 저는 여기는 힘든 게 맞다.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야, 너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해라고 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거나 좌절을 받거나 아니면 낙담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원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본인이 안 하는 거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애를 끌고 하는 거는 저도 되게 무섭게 하기도 하고 계속 남겨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별도로 그 아이 자체의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개별 수업은.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때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되게 잘 되지만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달래는 게 맞는 건지, 혼내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나랑 비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결정의 일환이거든요. 그게 아이랑 신뢰를 얻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어머님들이 모르는 얘기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연애를 한다던가,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신부터 수행평가 준비해서 내신 시험 보고 선행 진도 나가고 자소서 쓰고 면접도 보고 수리논술도 하고 인문논술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왜 써놨냐면 그래서 제가 올해는 원래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고3의 개별적으로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을 아예 그냥 좀 구성을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되게 특이하게 인문논술도 첨삭을 하긴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과를 나왔는데 대학은 문과로 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와서 이게 분당의 지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일산에서도 수리논술 강의를 했었고 목동에서 수리논술 강의를 했었고 일산에서는 옛날에 관악 있는 데서는 제가 인문논술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경험 놀라셨죠? 인문논술 강의도 했었고요. 그때 자소서랑 입시 컨설팅도 했었고 제가 UA중앙에 대입이랑 거의 컨설턴트 자격증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컨설턴트를 하려면 매년 입시를 다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단기로 해서 돈만 많이 받았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그게 한창 한 3년 들여다볼 때는 3년 정도 들여다볼 때는 제가 딱 찍으면 어디가 뚫릴 것 같아, 어디가 이거를 보이는데 그거 있잖아요. 한 2년 안 보면 몰라요. 저도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을 때도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수업하는 거로 그거를 가서 코엑스에서 이거 하는 거를 요청을 받아도 못했던 이유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가지고 잊혀지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반 애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이랑 뭐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요새 안 들어봤고 옛날 거랑 찾아보자 해서 입시 받아가지고 보고 같이 공부해서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확한 얘기를 들려면 학교 선생님이랑 가서 컨설팅 받아와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매년 입시를 1년 내내 들여다보는 거를 최소한 5년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복잡해요. 매년 바뀌고 추세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애들이 그때 자유전공학부 확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늘어나게 한 거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줬는데 그래서 제가 자전 써가지고 한 2명 붙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도 그때 당시에 공부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알았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밤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될 때 아이들이 이제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얘기 계속 들으니까 되게 반복되니까 좀 지겨울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학특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겨울이죠. 이게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특히 여름방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뭐 다들 오늘 오신 심정이 제가 전화해서 오늘 제 얼굴 보고 식사하시죠 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겨울방학 특강이 이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두 가지를 다 드릴 거예요. 개별 방학 특강 하는 거랑 그다음 강의식 특강도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학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예, 방학은. 그러니까 학기 중에 주 2회를 하시던 3회 하시던 공부하는 걸 떠나서 방학은 저희가 로드맵을 써서 2달을 진짜 되게 열심히 하면 이게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진짜 모든 변화 신뢰를 바탕으로 제 얘기를 들어서 이 2달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나중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학년별로 쪼개봐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2면 고3이잖아요. 첫 방학.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전 과목이 다 수능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방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고1만 해도 이번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2학년이 돼서 칠 시험들은 다 대부분 수능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 처음 고등학교 적응해서 시험 치는 것뿐만 아니라 2학년에 수능에 있는 문제, 평가원에서 기출한 거를 전부 소화해서 문제를 풀려면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비 중3은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도 이 정말 겨울방학이 선행을 하든 심화를 하든 입시 준비를 하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긴 해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마음을 굳게 먹고 진짜 겨울방학 중요합니다 합시다 해도 이제 애가 안 따라오면 이제 사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는 학원이 이렇거든요. 이거 할 때 주 5회 방학 특강을 하는데 개별로 하는데
뭐 5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4회를 하고 3회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주중에 주 5회든 3회든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면 주말에 학생에 따라 틀려요. 이게 주말에 주중에 아이들마다 틀린데 주중에 진짜 열심히 하면 뭐 예를 들면 9 to 6도 해서 그 5회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당당해져서 그 집에 가면 계속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는 할 걸 다 하고 왔다. 뭐 그래도 저는 이게 주 5회를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 9시에 깨서 뭐 예를 들면 6시까지 한다든가 아침에 수학을 갖다 영어를 갖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밤에는 조금 풀어줘도 되는데 만약 그게 풀어져서 밤에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주말에는 학원을 채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주말에 어차피 일요일 토요일에 잘 거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 9시에 뭐 국어를 넣는다든가 일요일 아침 9시에 과학을 넣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성을 띠게 8주잖아요. 그죠? 8주를 약간 그 기숙사 들어간 군대 아니면 직장인처럼 이렇게 리듬 있게 보내야 본인이 하려는 진도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을 창대하게 세워서 처음에 한 3일 달리잖아요. 그럼 퍼져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했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있는 거를 지속해서 2달 동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한 게 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고. 너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실행 안 하면 다음 달에 와서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실행을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걸 이제 아이들이 그냥은 안 되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아침에 전화해서 깨워서 아침에 9시에 불러가지고 수업하고 시험 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억지로 나왔다가 6시 되면 애들이 이제 약간 좀 뿌듯해야겠죠. 강제로 뭘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서 놀 거 아니에요. 놀아도 저는 이제 숙제를 내니까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서 좀 놀라고 봤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학을 가고 국어를 가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그림이 완성되는 건데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놀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9 to 6는 아침에 9시 와서 6시까지 하는데 뒤에 설명드릴 건데 보통은 저희는 수학 숙제 다 하고 담임선생님 사인 받으면 딴 과목 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일단 수학 우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중간에 뭐 학원 갔다 오면 갔다 오게 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한 애들 다음엔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하게 해달라고 이제 가스라이팅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가 안 하면 뭐 어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힘든데 제가 보니까 중1은 좀 힘들어하고요. 중2부터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방학을 어쨌든 간에 촘촘하게 좀 짜시면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교육시킬 때 그 철학인데 네가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책을 걸르듯이 어딘가에 다 넣어놓으면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거 제가 한창 때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닐 때는 수학 2개, 국어 2개, 영어 2개, 스탐2 과목 11개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7시에 나가면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수업하고 밥 먹고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밥 먹고 네가 어디 가서 자더라도 듣다 보면 어딘가에서 머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로 쭉 책을 걸르듯이 그게 제가 진짜 싫었는데 그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약간 철학이 어떻게든 시켜야 된다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학기 중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주말에 애들 예를 들면 보자.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아침에 없으면 밤에 핸드폰 하면 안 자요. 그건 아시죠? 핸드폰을 뺐으면 공기계를 어디서 구해와요. 탭도 있고. 심지어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그냥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학원을 박는 거예요. 일요일도 학원을 박고. 그럼 일단 기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저항이 너무 심하면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학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너무 급한 아이들은 길만 제시해주면 돼요.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진짜 의욕적인 애들은 저는 길만 제시하거든요. 비중만 얘기해줘요. 수학 이거 뭘 해야 된다. 나머지 과학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아이들은 강제로 좀 시간표를 짜서 그냥 일어나서 갔더니 그냥 하고 이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요 얘기만 드리면 고등학교 예비고1은 특히 2월부터는 내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2월 되게 짧아요. 아시죠? 설 연휴 있고 28일이고 학교 준비하고 뭐 교복을 맞추러 가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진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1, 중2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히 고등학생은 그렇습니다. 네. 강의식 특강 몇 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공통수학 기본이고요. 처음 나가는 학생이죠. 공통수학이 이제 고1 과정 1학기잖아요. 처음 나가는 거고, 시간은 이제 월수금 11시에서 1시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첫 시작이니까, 아예 안 들었던 애들 개념을랑 이제 자체 구전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3-1까지 어쨌든 복습이 끝난 학생은 들을 수 있어요. 3-1. 3-2는 안 해도 들을 수 있는데 3-1을 안 하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1 안 했는데 2-1 했는데 이걸로 같이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좀 무리예요. 그건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1을 센 정도를 풀고 복습이 끝난 학생. 너무 무리라면 지금부터 3-1을 요 1월 며칠까지 다 하고 들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3-1 셀을 그래도 한 2번 이상 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아이들이 들어야 그 다음 걸 나갈 수 있다. 이게 그 기본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왜 안 넘어? 요거는 그 예비 고일들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통수학 1, 2를 맞춰서 딱 그 분당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전국연합에서 1등급이나 뭐 고난도의 1등급 그것만 모아서 아마 강의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이제 다 심화 문제를 풀었지만 이제 강의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공통수학 1, 2를 배웠는데 심화 문제를 아직 많이 풀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화목에 와서 들으면 어쨌든 공통수학 1부터 2까지 심화 1등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요거가 그런 강의. 그러니까 예비 고1이 학교 시험 하는데 심화를 본인 스스로 좀 풀기 아직 힘들어 했을 때 도움을 받아서 풀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랑 공통수학 1 기본이고 이건 2 기본이죠. 요거는 이제 공통수학 1 끝나고 공통수학 처음 나가는 애들 대상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공통수학 1이 안 끝났는데 들으면 어때요? 라는 얘기를 드리면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까지 좀 소화가 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순혈조합이랑 행렬은 별도라서 순혈조합 행렬을 안 듣고 2차 부등식까지 연습이 한 2번 정도 됐다. 공통수학 1이. 그러면 병행해서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마치고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굳이 시간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내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공통수학 1에 그 단원 보시면 알아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순혈조합 전까지 소화가 된 학생들은 들을 수 있는 공통수학 2 강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합니다. 이거는 뭐 응용심화라고 한 이유는 이거는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애들 대상이고요. 그 고2 1학기 시험 과목이죠. 수능 공통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대수가 지금 이제 딱 기말고사 끝나면 1월 10일까지 센이 안 된 애들이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2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불러서 일단 시킬 생각이고요. 사실 이건 저희 반 애들이 많이 듣는 거라 저는 월수금 딱 스타트를 하는데 만약에 1월 9일날 그 방학당 시작할 때 얘네들이 센이랑 소화가 안 됐으면 한 주 정도는 그거 마무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따로 이거에 맞춰서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심화 수업하고 그 아이들은 따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유동적인데 결국은 하는 강의는 그 수능 평가원에 나와서 고2 때 나오는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을 어쨌든 대수를 월수금 해서 2달 동안 소화를 할 거고요.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제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좋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 고3 특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나 오고 있으면 제가 옛날에는 뭐 20문제 처음에 옛날에 17문제 20문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대 좋은 문제 나오면 새 문제 나오면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거는.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안 버리고 했더니 작년에 고2 그 지수랑 로고 강의했던 거니까 35문제 65문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새로 마음을 털고 다시 한 25문제로 해서 딱 그 정확한 문제는 그 숫자 작은 거를 좀 반복을 시킬까 해서 좀 강의 방향을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점점 늘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그 저희 반 고1 애들이 하도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2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기니까 대수를 심화를 다 해야 되는데 미적분원을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저는 사실 대수 잘해놓고 미적분원을 어찌어찌 학기 중에 하고 여름방학 때 뭐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수나 미적분원을 하면 심화 문제가 미적분원이 훨씬 어렵거든요. 이게 미적분원이 사실 옛날에 그 문과 미적분이에요. 도함수 나오는 다항함수 미적분 있는 그 딱 저희 옛날에 그 문과 미적분인데 지금 현재 수능 공통에 나오는 그 수원수2의 수2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그 22번, 제일 어렵다는 그 문제 나오는 데고, 15번, 그거는 뭐 수원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킬러가 한 2문제 나오는 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세교육과정인데, 세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이 미적분원이
이걸로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킬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풀기에 여름방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화목을 통해서 이게 미적분호를 딱 센을 한번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센을 이게 화목밖에 없으니까 한 16번 될 거예요. 16번 동안 13번이네. 13번이네. 그래요. 네. 주가 아무튼 그래서 저 미적분호는 과목이 한 8단원 정도 되거든요. 8, 9단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어쨌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미적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공통수학 2 끝나고 들어도 되는데 대수까지 하고 나는 학생이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중학생이 듣고 싶으면 그래도 대수를 한 학생이 듣는 게 아마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아마 문제 풀면서 대수 있는 것도 가져와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이건 기본 강의라서 미적분은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들어도 되는 강의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확통의 기본이죠. 확통 처음 시작하는 강의를 이제 박상민 쌤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실 이건 별도랑 고등수학에서 고등수학이 아니라 공통수학 1의 그 순열조합 있잖아요. 그 순열조합이 소화된 학생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비중이 그 공통수학 1, 2 심화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사실은 비중이 대수 미적분원이 중요하지 여기가 안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하는 건 저는 약간 반대. 그러니까 뭐 상매쌤으로서는 많이 듣는 게 좋겠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수랑 미적분원을 하고 확통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아이들이 듣는 게 맞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요건 아마 예비 고3들 대상인 것 같아요. 김찬엽 원장님이 딱 확통에 자유스토리 같은 거 보면 1등급 있잖아요. 딱 킬러 나오는 것만 딱 모아서 8번 아닌가 7번 수업 딱 하는. 그러니까 이게 확통을 배우긴 배웠는데 심화 문제 푸는 거는 내가 좀 약하다. 그럼 딱 저때 와서 심화 문제 풀이만 쭉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 고3들 대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의식 특강을 하고요. 개별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로드맵을 써서 저희가 보통은 주 5회 수업을 이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그거예요. 주 3회 하다가 주 5회가 힘들면 주 4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방학 때는 좀 맘먹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같이 좀 고생을 하면, 그게 사실은 뭐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각 담임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극단적인 케이스는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 5회를 하자라고 어머님이랑 저는 했는데 애는 너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만 주 5회를 하자. 이건 2년 전이구나. 1월만 주 5회를 하자. 2월에는 빼줄게. 그리고 2월에 가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할래? 했던 아이가 그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1월만 하자 그랬더니 미친놈인가라는 반응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뢰가 이제 무너진 거죠. 저 새끼 1월만 꼬시더니 2월에 가지고 야 그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빼고 그래 했는데 그 다음 년도 그걸 딱 기억하고 있더라고. 네가 지난번에 1월 달에 하자놓고 난 그래서 안 해.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신뢰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1, 2월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 되고 이렇게 보통 써요. 이거는 여름방학걸 해놨는데 1월 목표, 2월 목표를 제가 이제 보통은 최소한 2과정 정도를 보통 선행이나 심화를 쓰고요. 테스트 뭐 볼지 해서 이렇게 보면 이 파란 게 성취가 된 거고 빨간 건 이제 못하고 나간 거죠. 방학 끝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참 예측이 힘들어요. 이 로드맵을 제가 2달 전에 짜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가다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다 끝나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쓰기도 하고요. 생각외로 방학 때 갑자기 발전하고 학기 중에 숙제보다 훨씬 많이 하고 9 to 6를 했더니 숙제를 안 하던 애가 해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늘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파란 게 빨간 게 파란 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받아보면 얘는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거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제 어머님들의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수정을 해줘요. 요거 했는데 요건 복습했습니다. 요거 합니다. 그걸 나눠서 보내주기도 해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얘가 밥만 먹고 뭘 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쓴다는 거랑 이건 9 to 6인데 본인이 한 거 써서 이제 담임선생님 사인 받으면 이제 수학 공부 끝나면 딴 걸 하는데 얘는 되게 정직한 학생이래요. 보통 저희 반 애들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상으로 써오더라고요. 이 본인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상주와 학습 성취도, 상. 들어보면 잔 것 같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좀 힘든데 중1은 보통 잘 안 권하고요. 중1은 이따가 울면서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6학년은 뭐 우리 아이는 강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강해도
수학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수학이랑 멀리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2 정도 이상 되는 나이에서 저는 고1까지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게. 그러니까 고2, 고3만 돼도 저는 여기 앉은 것보다는 본인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 하는 거는 중2, 중3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 먼저 하죠. 이게 뭐 다른 학원에 미안하지만 저희는 수학 학원이라서 일단은 수학 다 하고 나서 사인해 주기로. 가끔 영어 선생님들이 되게 빡쳐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수학 숙제 하느라고 영어를 못 한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영어가 너무 부족한 학생은 그럼 주말에 전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교실에서 했었는데 요새는 저쪽의 교실로 옮겨서 하고 있고요. 네.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도 한 시간만 식사를 아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안 하셔가지고 봉지를 안 드리는 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봉지 드리는 거 반대했는데 저 빼고 모든 분들이 봉지를 드리자 그래서 저는 봉지를 안 드려야 드신다는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상품권인데 이건 3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듣고 있나 보군요. 저기 그 상품권 추첨하는데 제로 빼고 이제 저기서 다 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딴 게 있었나? 딴 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상품권 추첨 좀 갖다 주시죠. 처음에 하신 걸 두 번을 연속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그건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나요? 그게 마지막이 이건데. 나 이 광고하고 끝나는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건 제가 합니다. 아직 PPT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오늘 설명이라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거 끝나면 생각해야지.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 중은 그거예요. 어머님들은 의대 가는 로드맵을 제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래서 스카이로 저변을 넓혀서 할까. 이건 뭐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스카이 간의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전체적인 딴 거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고3 수능 전 계획은 항상 그 역순으로 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고3 수능 전에 내가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떻게 되려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그럼 돌아다 보면 저희 아이가 있는 중2까지 오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조금 고민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역산해서 오면 스카이나 의대 가는 걸로 하면 보통의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러면 이제 넌 집에 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집에 갔더니 애는 이제 그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 이제 항상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이거를 버전을 나눠서 의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나눌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베리어스를 둘까 아니면은 둘까 뭐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교과 과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로드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쭉 돌아오면 지금 중1, 중2, 중3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수학만 할 게 아니라 제 영어, 국어도 다 고3들 관리하고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국어도 몇 점을 나오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컷이랑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문학이고 비문학이고 다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체력이 좀 약해서 관심 있으면 12월 18일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언니를 한 4년 가르치고 동생도 한 4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뭐 의대 간 애도 있고 서울대 간 애도 하고 외대 보고 붙은 애들도 해보고 했었는데 생각외로 애들이 훨씬 잘해요. PPT를. 뭐 와서 뭐 그 자기 공부했을 때 막 노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찍어서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였고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실제적인 게 훨씬 도움돼서 하는 거니까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마쳤고요. 저희 소식은 이제 블로그랑 밴드랑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10kg 빠졌을 때라서 네. 저 사진은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기타 학원에 대해서 이제 몰라서 궁금하신 분은 비재호생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남아 계시면 이따가 제가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각 강의실에 있잖아요. 선생님들 강의실에 끝나고 가시면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얘기 드리거든요.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가셔서 담임선생님한테 그 얘기 듣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재원생 분들이나 저희 반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사드리고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추우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